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녀의 꿈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생명인가요? 아,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싶고, 동시에 연로하신 부모님도 잘 모시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만나볼 최진우 씨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때로는 견디기 힘든 무게이기도 하다. 여러분, 그 마음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매달 셋째 주 일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최진우 씨와 한미영 씨 부부의 가계부 정리 시간이었거든요. 아, 정말 보기만 해도 답답한 그 순간들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온갖 영수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미영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 안을 채우고 있었죠. 여보, 이번 달도 적자예요. 한숨 섞인 미영 씨의 목소리에 진우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피할 수는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얼마나 부족한데? 110만 원이요. 진우 씨는 머리를 감쌌어요. 합쳐서 630만 원을 버는데 어떻게 매달 이렇게 부족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계부 정리할 때마다 이런 절망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계산해보면 답은 뻔했어요. 진우 씨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월급이 350만 원, 미영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280만 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우선 아이들 교육비부터 만만치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인 큰아들 서준이는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었어요. 입시학원비만 월 150만 원이었죠. 의대가 꿈이라니 참 좋긴 한데. 진우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거든요. 중학교 3학년인 둘째 서연이는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며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어요. 개인 레슨비로 매달 80만 원이 나갔죠. 서연이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5살 때부터 쳤는데 선생님들이 다 인정하거든요. 미영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딸 자랑을 빼놓지 않았어요.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 막내 서윤이는 영재교육원에서 수학을 배우고 있었어요. 과외비가 월 60만 원이었죠. 이 애는 정말 수학 천재예요. 고등학교 수학도 술술 풀어내거든요. 아이들 교육비만 해도 29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집 대출 이자 120만 원, 생활비 200만 원을 더하면 벌써 610만 원이었죠. 거의 수입과 비슷하네요. 미영 씨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 의료비였거든요. 아, 정말 가슴이 아프죠. 진우 씨의 아버지 만호 씨는 올해 73세로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손이 조금 떨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늙으신 것 같아요. 진우 씨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5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더 심각한 건 어머니 영자 씨였어요. 69세인 영자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나빠져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어요. 투석을 안 받으면 생명이 위험해져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투석비만 월 80만 원이었거든요. 부모님 의료비까지 하면 결국 740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미영 씨는 가계부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630만 원 벌어서 740만 원을 쓰니 매달 110만 원씩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막막하지 않으세요? 카드값도 계속 밀리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진우 씨는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담배값도 아까워서요. 그렇다고 아이들 학원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서준이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서준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확고했고 성적도 의대에 갈 만한 수준이었거든요. 서연이도 예고 입시가 코앞인데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서연이는 정말 피아노에 재능이 있었어요. 열정도 대단했고요. 예술고등학교에 가서 음악을 전공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서윤이는 그래도 초등학생이니까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그 애는 수학 영재예요.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막내 서윤이는 정말 타고난 수학 천재였어요. 영재교육원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부모님 치료를 줄여야 하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미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만호 씨의 파킨슨병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고 영자 씨의 투석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그럼 내가 일을 더 해야겠네요. 하지만 진우 씨도 이미 충분히 바쁜 상황이었어요. 42세의 나이에 이직도 쉽지 않았고요. 여보도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어요. 더 무리하면 몸이 상해요.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방학 때도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 교실로 바빴거든요. 그럼 대출을 좀 더 받을까요? 지금도 빚이 2억 5천만 원인데요.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거기에 생활비 때문에 받은 신용대출 5천만 원까지 더하면 이미 부채가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자만 월 120만 원인데 더 받으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미영 씨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계산기 위의 숫자들이 차가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정말 답이 없네요. 진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아껴도 돈이 모자랐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할 수도 부모님을 외면할 수도 없었거든요.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미영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파트 단지의 다른 집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들 버티고 있는 걸까요? 우리만 힘든 건 아닐 거예요. 진우 씨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 말이 별다른 해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텐데 똑같은 고민이 반복될 거였어요. 일단 이번 달은 신용카드로 버티고 다음 달의 대책을 생각해봐요. 미영 씨가 가계부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다음 달에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진우 씨는 거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뭘 포기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꿈도 부모님의 건강도 모두 소중했거든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최진우 가족의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진우 씨는 몰랐겠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운명이란 게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이미 힘든 상황에서 더 큰 시련이 찾아오는 거 있죠? 최진우 씨 가족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3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서준이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거든요. 아빠, 저 기숙학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진우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기숙학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렸거든요.
기숙학원? 네, 의대 정시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서준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고3이 되면서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기숙학원으로 떠나고 있었거든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1년에 3천만 원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3천만 원이라니 진우 씨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정말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3천만 원? 진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아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재수하면 더 돈이 들어요. 서준이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말했어요. 사실 서준이도 집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의대 입시의 현실은 너무 치열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다 기숙학원 가는데 저만 못 가면 정말 불리해져요. 아, 정말 마음이 아프죠.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 입장에서도 말이에요. 미영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준아,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는 거 알잖아. 알아요. 하지만 의대는 정말 제 꿈이에요. 서준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아이였거든요. 진우 씨는 말이 없었어요. 아들의 꿈을 포기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며칠 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 씨가 투석을 받던 중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거든요.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병원에서 온 급한 전화에 진우 씨는 급히 회사를 나왔어요. 응급실로 달려가니 영자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거든요. 어머니, 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됐습니다. 지금 투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장 이식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장 이식이라니. 진우 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수술비와 후속 치료비까지 합치면 대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천만 원. 서준이 기숙학원비 3천만 원에 이어 또 다른 거액이었어요. 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심정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우 씨는 미영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5천만 원이요. 미영 씨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준이 기숙학원비와 영자 씨 수술비를 합치면 8천만 원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때 둘째 서연이도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저도 얘기할 게 있어요. 뭔데? 예고 입시를 위해서 개인 레슨 횟수를 늘려야 해요.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피아노 선생님이 입시를 위해서는 더 집중적인 레슨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지금보다 얼마나 더 필요한데? 월 50만 원 정도 더요. 월 8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였어요. 막내 서윤이도 영재교육원 심화과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심화과정 들어가려면 추가로 30만 원 더 필요해요. 진우 씨는 머리를 감쌌어요. 아이들 교육비가 월 37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였거든요. 이러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데. 미영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진우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거든요. 서준이의 꿈인 의대 진학, 영자 씨의 생명이 걸린 신장 이식, 서연이의 예고, 입시,
서윤이의 영재 교육. 모든 게 다 중요하고 소중했지만 현실적으로 다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도대체 뭘 포기해야 하나? 진우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저녁, 진우 씨는 술을 마시며 미영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이들 미래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소중한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생각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두 사람은 막막한 심정이었어요. 서준이가 의대에 못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고 어머니가 수술 못 받으시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서연이랑 서윤이도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이 있을까요? 며칠 후 만호 씨가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진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아버지. 만호 씨는 파킨슨병 때문에 말이 어눌해졌지만 마음만은 또렷했어요. 우리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다. 우리 때문에 손주들 교육비를 못 대고 있잖아. 만호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치료비 때문에 서준이가 기숙학원도 못 가고. 아버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호 씨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손주들에게까지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실에서 영자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애들한테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차라리 우리가. 영자 씨는 말꼬리를 흐렸어요. 하지만 만호 씨는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도 살아야지.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한편 서준이도 고민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기숙학원으로 떠나는 걸 보면서 불안감이 커졌거든요. 정말 기숙학원 안 가면 의대 못 갈까? 서준이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볼수록 불안해졌거든요. 의대 입시는 정말 치열했고 기숙학원의 효과는 확실해 보였어요. 아빠한테 어떻게 말하지? 서준이는 아버지의 고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고 입시를 위해서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였는데 집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개인 레슨 늘리는데 서연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막내 서윤이만은 비교적 밝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들은 서윤이의 재능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족 모두가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을 때 진우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가족 회의를 하자. 진우 씨가 온 가족을 거실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할 게 있어. 진우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너희들도 알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어려워. 아이들은 조용히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치료비도 필요하고 너희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부족한데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매달 100만 원 넘게 부족해.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 진우 씨는 영자 씨의 신장 이식 이야기와 서준이의 기숙학원 이야기를 모두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결정하기 어려워서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고 싶었어.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집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가족 회의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무겁고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제 최진우 가족은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가족 회의라는 게 참 무겁잖아요.
특히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최진우 씨가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을 때 집 안 분위기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어요. 자, 이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진우 씨는 심호흡을 하며 말문을 열었어요. 가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우리 집 경제 상황이 이래서 너희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거든요. 서준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그럼 의대 포기하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꿈꿔온 의사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서준아, 그런 게 아니라 아빠는 항상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8년 동안 쌓아온 꿈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서준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서연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친구들은 다 개인 레슨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어떡해요? 서연아, 5살 때부터 피아노 쳤는데 이제 포기해야 해요? 서연이의 눈물을 보니 미영 씨도 마음이 아팠어요. 딸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도 선생님들이 서연이 재능 있다고 하는 거 알잖아요. 서연이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때 막내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모든 시선이 서윤이에게 쏠렸어요. 저는 공부 잘하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12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가족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우 씨는 막내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윤이 말이 맞긴 하지만 서준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되긴 하지만 의대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서준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미영 씨가 타이르듯 말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제가 의대 포기해야 해요? 서준이의 질문에 미영 씨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꿈도 소중하고 시어머니의 생명도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진우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돈을 더 벌면 되잖아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순진한 제안에 진우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있어. 그럼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서준이가 말했어요. 이미 빚이 2억 5천만 원이야. 더 받으면 이자도 감당 못해. 진우 씨의 말에 아이들은 처음으로 집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한편 안방에서 만호 씨와 영자 씨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때문에 저러고 있어요.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내 마음도 같아. 손주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만호 씨는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우리가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도 가족이야.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어봤어요. 아빠도 모르겠어.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는 거야. 진우 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희 꿈도 포기시키고 싶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모시고 싶어.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준이가 말했어요. 우선순위라니?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할머니 수술이 먼저인 것 같아요. 서준이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아까까지 의대 이야기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할머니 걱정을 하는 거였거든요. 서준아,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기숙학원 가고 싶어요. 정말 간절해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18살 아이의 성숙한 판단에 부모들은 눈물이 났어요. 저는 재수해도 돼요. 1년 더 공부하면 되니까. 서준아. 미영 씨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수술 잘 되시면 내년에는 꼭 기숙학원 보내주세요. 그럼.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도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개인 레슨은 좀 줄일게요.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아, 고마워. 대신 예고 합격하면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당연하지. 서윤이는 밝게 말했어요. 저는 원래 혼자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걱정 마세요. 가족들이 조금씩 마음을 모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때 만호 씨가 거실로 나왔어요. 파킨슨병 때문에 걸음이 불안정했지만 꼭 나와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일어나서 만호 씨를 부축했어요. 앉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만호 씨는 소파에 앉으며 손주들을 바라봤어요. 너희들 때문에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때문에 너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잖아. 만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서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해요. 고맙다, 서준아.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 만호 씨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는 손주들한테까지 짐이 되고 있으니.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진우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 이때 영자 씨도 방에서 나왔어요. 투석을 받느라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가족 이야기에 빠질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아이들이 영자 씨를 부축했어요. 할머니도 미안해. 너희들 때문에 할머니가 수술을 미루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할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는 늙은이고 너희는 앞날이 창창한데.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윤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영자 씨는 막내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빨리 나아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어야지. 가족들이 모두 모인 거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자. 진우 씨가 정리하듯 말했어요. 일단 어머니 수술을 먼저 하고 서준이는 재수를 하는 걸로. 네, 아빠.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는 개인 레슨을 조금 줄이고 서윤이는 지금처럼 하는 걸로. 네, 알겠어요.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일을 더 해볼게. 주말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보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가족을 위해서니까. 진우 씨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어요. 저도 과외를 더 해볼게요. 미영 씨도 말했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최진우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기로 마음을 모았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가족이니까 함께 버티기로 한 거였죠.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니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이들이 이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마음을 모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은 더 냉정했고 최진우 가족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이란 게 잔인한 것 같아요. 가족 회의를 한 지 불과 일주일 후 영자 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새벽 3시였어요.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진우 씨가 깜짝 놀라 일어났거든요.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세요? 김영자 환자분이 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오세요. 병원에서 온 급한 전화였어요. 진우 씨는 잠도 깨지 않은 상태로 급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영 씨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김영자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진우 씨와 미영 씨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그 초조한 말이에요. 30분이 지나서야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투석 중에 갑자기 쇼크가 온 것 같습니다. 쇼크라니요?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신장 이식을 즉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몇 주를 버티기 어려워요. 진우 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족회의에서 결정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질 줄 몰랐거든요. 그럼 수술을 언제 해야 하나요?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비용은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5천만 원. 그 숫자가 진우 씨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간 후 진우 씨와 미영 씨는 말이 없었어요. 어떡하죠? 미영 씨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진우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서준이 기숙학원비는 포기했지만 영자 씨의 수술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위험해요? 서준이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서연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서준이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진우 씨는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럼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3억은 넘을 거야. 가족들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3억이라는 빚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미영 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때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제가 기숙학원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 있잖아요. 응? 그거 할머니 치료비로 쓰세요. 진우 씨와 미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서준아, 그 돈은 내 기숙학원비야.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급하시잖아요. 서준이의 말에 가족들은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진우 씨는 아들의 희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안 돼. 그건 내 꿈을 위한 돈이야. 아빠, 꿈은 나중에 이룰 수도 있지만 할머니는 지금 당장 위험하시잖아요. 18살 아들의 성숙한 판단에 진우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복잡하겠죠?
서준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영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럼 서준이는 어떻게? 재수하면서 아르바이트 할게요. 서준이가 말했어요. 아르바이트? 네, 친구 형이 학원에서 조교 일하는데 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도 하면서 일까지 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아빠가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요. 서준이의 말에 진우 씨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서연이도 말했어요. 저도 학원비 줄이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게요. 서연아. 괜찮아요, 엄마. 다른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해요. 서윤이는 밝게 말했어요. 저는 원래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요. 걱정 마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지만. 진우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빠,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준이가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함께 버티는 거죠. 결국 진우 씨는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럼 일단 서준이 돈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자. 이렇게 해서 영자 씨의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겼어요. 진우 씨가 추가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거절당한 거예요. 이미 대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진우 씨는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 씨는 여러 은행을 다녀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진우 씨는 미영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대출이 안 된다고요? 응, 이미 한도를 다 썼대. 그럼 어떡하죠? 두 사람은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때 미영 씨가 말했어요. 저라도 아르바이트를 더 해볼까요? 이미 충분히 바쁘잖아. 괜찮아요. 방학 때 학원에서 일하는 것도 알아볼게요. 몸이 상하면 어떡해? 가족을 위해서니까 할 수 있어요. 미영 씨도 각오를 다지는 것 같았어요. 진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알아볼게.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내가 가장인데 이 정도도 못하면 뭐 하겠어. 이렇게 부부는 각자 부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는 주말에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택배를 배송하는 거였죠. 아빠, 너무 힘들지 않아요?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몸이 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 진우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미영 씨도 방과 후에 과외를 더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서연이가 엄마를 도왔어요. 고마워, 서연아. 괜찮아요. 이제 요리도 배워야죠. 이렇게 가족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갔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영자 씨에게 적합한 신장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수술 날짜를 잡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술비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진우 씨가 대답했어요. 서준이의 기숙학원비와 진우 씨가 벌어온 아르바이트비, 미영 씨의 과외비를 모두 합쳐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거든요. 수술 당일 가족들은 모두 병원에 모였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아이들이 영자 씨를 격려했어요. 고마워, 얘들아. 할머니가 빨리 나아서 너희들 도움이 될게. 영자 씨도 손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영자 씨를 보며 가족들은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6시간의 긴 수술 끝에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비로 모든 돈을 써버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지가 문제였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막막하지 않으세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진 거잖아요. 과연 최진우 가족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수술이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영자 씨의 회복도 중요했지만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거든요. 6개월이 흘렀어요. 영자 씨는 다행히 수술 후 회복이 순조로웠어요. 더 이상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되니 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할머니 얼굴에 생기가 도시네요. 서윤이가 할머니를 보며 밝게 말했어요. 그러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셔. 서연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영자 씨는 손자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수술비로 모든 돈을 쓴 상황에서 생활은 더 팍팍해졌거든요. 진우 씨는 이제 평일에는 회사 일, 주말에는 택배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참고 있었죠. 아빠,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진우 씨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일에 더해 과외까지 하다 보니 집에 오는 시간이 밤 10시가 넘었어요. 엄마, 오늘도 늦으셨네요. 서연이가 엄마를 맞이했어요. 미안해, 서연아. 저녁은 먹었니? 네, 저희가 알아서 해 먹었어요. 고마워. 미영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재수를 하면서도 학원에서 조교 일을 시작했어요. 형, 수학 문제 좀 봐주세요. 응, 어디 보자. 서준이는 후배들을 가르치며 월 50만 원의 알바비를 받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가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죠. 아들이 돈까지 벌어오니 기특하네. 진우 씨가 서준이를 칭찬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공부도 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예요. 서준이는 밝게 웃었어요. 서연이는 개인 레슨비를 줄이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어요.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었죠. 온라인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정말? 네, 유명한 선생님들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서연이는 씩씩하게 말했어요. 막내 서윤이는 영재교육원 심화과정을 포기했지만 혼자서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서윤이는 정말 혼자서도 잘하네. 저는 원래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서윤이의 밝은 모습에 가족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죠. 하지만 만호 씨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파킨슨병이 진행되면서 거동이 더 불편해졌거든요. 아들아, 미안하다. 만호 씨가 진우 씨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우리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고 있잖아. 만호 씨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손주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는데. 아이들도 다 이해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만호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영자 씨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여보, 우리가 빨리 나아서 애들한테 도움이 되어야겠어요. 그러게. 이제 몸도 좋아졌으니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지. 영자 씨는 재활에 더 열심히 임했어요.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에게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서윤이가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서윤아, 정말 대단하다.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1등 상금이 얼마예요? 서연이가 물어봤어요. 100만 원이요. 우와, 진짜? 네,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서윤이의 소식에 가족들은 정말 기뻤어요. 우리 막내가 정말 대단하네. 진우 씨가 서윤이를 안아주었어요. 이 돈으로 뭐 하고 싶어?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요. 서윤이의 대답에 가족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준이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조교일을 워낙 잘해서 시간당 수당이 올랐거든요. 월급이 70만 원으로 올랐어요. 정말 서준이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내년에는 꼭 의대 갈 거예요. 서준이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연이도 온라인 강의로 실력이 늘어서 작은 콩쿠르에서 입상했어요. 비록 큰 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 받았어요. 서연아, 정말 잘했어. 예고 입시도 잘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과에 부모들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진우 씨도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작은 승진을 했어요. 대리로 승진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월급이 30만 원 정도 오를 것 같아. 작지만 소중한 변화였어요. 미영 씨도 과외 학생들이 늘어서 수입이 조금 늘었어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다들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렇게 가족 모두가 노력한 결과 조금씩이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어요. 빚도 많았고 매달 이자도 부담이었거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 진우 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미영 씨도 웃으며 말했어요.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영자 씨는 건강해졌고 아이들은 각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 버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요즘 생각해보니 예전보다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맞아, 어려울 때 서로 도우니까 더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아. 서준이도 동의했어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는 걸 느껴요. 서윤이도 말했어요. 진우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내자. 네.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만호 씨와 영자 씨도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가족 참 자랑스럽네. 그러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 사랑하니까.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희망의 하루가 또 시작될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 가족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아이들 교육도 계속 신경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서로를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었죠. 최진우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생공 감사연이었어요.